예능보다 재미있고 액션보다 화려하며 SF보다 스릴 있다. 고수들의 정치 토크. 정치 어때? 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받으십시오. 네, 근데 새해 벽두에 참 너무 뜨거운 이슈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민주당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예. 간밤에 강선우 의원은 제명 조치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 넘기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자, 일단 당 지도부 이런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 의원님? 근데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사안의 특성상 예. 뭐 기존에 뭐 예를 들면 뭐 저 보좌관의 갑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다툼의 여지도 있고 또 사실관계 따져봐야 되고 또 그게 이제 제명이나 이런 조치까지 갈 사안이냐 이런 뭐 논란은 논란은 되지만 여러 가지 그 형평 뭐 네. 이런 등을 따져볼 만한데 이 공천 과정의 금품수수 문제는 이거는 뭐 범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히 넘길 수가 없고 또 내일 금년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논란거리가 되면 더더욱 안 된다 이런 게 판단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 뇌물을 준 당사자가 공천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서도 이게 뭐 빠져나갈 구멍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지하는 순간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뭐 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받았다고 했으니까 돌려줬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오고 간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는 당에서 그냥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왜 강선우 의원은 제명하면서 김병기 의원은 일단 지금 윤리심판으로 넘겼느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어제 그 지도부가 이제 이걸 심야에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오후에 이미 보도가 뭐가 나왔냐면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동작구 두 의원으로부터 돈 받았다고 돌려줬다. 이게 그리고 그 전에 탄원서로 당에 제출된 적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같은 조치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왜 달리하느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건 그 옛날에 있었던 건데 그게 사실 뭐 그 얘기는 저도 오래전에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이수진 의원한테 직접 들었죠. 아 그때 이수진 의원이 좀 예. 제기했었죠. 예, 동작구 예. 이수진 의원이 그걸 이제 제가 원내대표 되기 전에 이제 저한테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했고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정식으로 했는데 그 당시 공천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수진 의원이 컷오프되고 뭐 이런 혼란 속에 그 논란이 있다 보니까 다소 정치 공세 뭐 이런 등등으로 이루어지고 하면서 더 논란이 안 됐죠. 그리고 이수진이 탈당해버리고 이러니까요. 아마 이 문제도 근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상황은 된 것 같다 보입니다. 너무 구체적이던데요. 예. 탄원서 내용을 보면. 일단 이제 공천 시기가 다가오면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직접 이해관계자들의 탄원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것이 진위 여부는 분명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다만 지금 국민들이 판단할 때 네. 이 공천과 관련해서 금품이 이렇게 주고받는 일이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은 늘 있었는데 실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정당으로서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더 이상 디펜스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됐고 향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사실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당으로서는 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걸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이죠.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수사로 모든 것들이 밝혀져야 될 그렇죠. 부분이고 그렇죠. 이것이 단순히 강선우 의원의 개인적인 일탈일 것이냐 아니면 공천의 시스템의 문제인 것이냐 그리고 그런 일들이 또 다른 어떤 후보자들에게도 이어진 부분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약간 다른 길로 접어들어서 일반에서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런 거 옛날 얘기라고 지금 다들 말씀 주시잖아요. 근데 몇 달 전에 그 김정재 의원하고 이철규 의원하고 통화 녹취록 공개된 거 기억나시죠? 네네. 거기서 뭐 5억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진짜로 정말 옛날 얘기냐?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옛날 얘기를 치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저 얼마 전에 그 용인에서도 그 국민의힘 쪽에서 있었죠. 저 공천 그 받아가지고 현역 의원으로 있던 분이 아웃된 분도 있고
또 민주당에서도 계속 그런 뒷얘기가 나왔었고 하기 때문에 예. 이것을 뭐 과거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실상 이제 약간 중앙당 차원에서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훨씬 더 당이 사실상 그걸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대표적인 이제 차떼기 사건 같이 예, 예. 그러니까 선거 자금. 예. 그리고 이제 뭐 과거 아까 뭐 저 박 전 의원님도 앞서 얘기하신 걸 제가 들어봤는데 뭐 과거 구석기 시대라고 그랬는데 네. 그 당시 이제 지금처럼 국고 보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야당으로서는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당시에 비례대표를 전국구라고 그랬는데 그 전국구가 맞아요. 전국구라고 했어. 그 전체 국가를 전국이 아니라 돈전자를 써서 전국구다. 왜냐하면 맞아요. 이쪽에 예, 기억나요. 예, 예. 당비를 뭐 10억씩 내고 의원 받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게 네. 불가피한 현실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선 선거를 치를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의원직을 매각매직이 불가피했던 현실적으로 그 당시 정치적 상황에선 불가피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우리 그 선거공영제 도입되면서 거의 사라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개별적인 정치인들 차원에서 여전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좀 그런 측면에서 지역위원장 또는 지역 시도당의 공천권이라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봐요. 공천권 자체가 중앙당이 핸들링을 하지 않는 거기서 더 문제가 발생한다. 중앙당에서 핸들링 하는 순간 공천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자격심사관에서 통과한 사람들은 그냥 경선시켜주는 게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에도 일단 개인적인 어떤 일탈의 상황으로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 통한 공천에 영향을 미칠 사람들한테 금품을 주고받는 사건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만 지금 김병기 그리고 강선우 의원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지방 의원들의 공천권을 시도당이 갖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실제적으로 공천권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간사와 공천관리위원으로서의 두 사람과의 대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공관위의 위원장은 외부 인사로서 교수가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김병기 간사가 공천관리위원장의 역할을 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다 네네. 조정하고 핸들링했을 건데 그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이 컷오프 대상이고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김경 시의원이 지금 현역 시의원인데 공천을 받아서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제대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도 이것을 디펜스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 모두가 진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네. 명명백백히 이거는 진실을 가려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마침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5개월 전에 나와 있는 이제 공천을 앞두고 있는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여야 할 거 없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반드시 갖고 다시는 이게 시스템이나 제도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자정의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분의 이제 현장 경험에 기초한 촉을 한번 좀 발동해 주시면서 제 질문에 좀 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강선우 의원 건에 몇 개의 키워드가 있어요. 컷오프 얘기가 나오고 김경시 의원의 기자회견 이야기가 나오고 살려주세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억이 나오고 이거를 뇌피셜 차원에서 그 조합을 하면 이런 가설이 성립이 돼요. 컷오프 시키려고 했다. 내부적으로 결정이 나니까 그 얘기를 들은 김경시 의원이 모종의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면서 그 얘기를 강선우 의원한테 전달을 하니까 강선우 의원이 아뜨거 해가지고 김병기 당시 공관의 간사를 찾아가서 살려주세요 했다. 근데 그 핵심 내용이 1억이다. 이런 그림을 일단 조합은 돼요. 물론 이거 가설입니다.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비어 있는 게 뭐냐면 그래서 1억을 최종적으로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 물론 강선우 의원은 돌려준 걸 확인했다고 주장을 해요. 뭐 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1억을 돌려줬냐 안 돌려줬냐. 네. 근데 그걸 뭐 수사하면 금방 나올 텐데 저는 사실 진짜 내관이 된다면은 그러면 도대체 그 하루 사이에 김경 그 후보자가 시의원이 어떻게 단수 공천을 받았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강선우는 거의 못 들어갑니다. 아 거기에는. 예, 재척 사유가 왜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지역구와 관련된 자기 거는 지역구는 못 들어가요. 예, 못 들어가요. 뭐 못 들어간다고 영향력을 안 행사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관위원들한테 다 그 자기가 얘기할 만한 사람들한테 그렇죠. 얘기를 해놓고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또 가장 중요시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이것을 뒤집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는 공관위원 여러 사람에게 줄을 댔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성상. 그러니까 결국은 공관위 내부 분위기를 잘 알고 한 명한테만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공관위원 여러 사람한테 줄을 대서 그러니까 자기가 컷오프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유인즉슨 그거거든요. 그 부동산 투기성 다주택자는 공천 배제한다. 예. 이게였기 때문에 일단 공천 배제로 잠정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굴 통해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컷오프 얘기가 그래서 예, 강선우 의원이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김병기 의원도 아니고. 그렇지. 그러면 제3의 인물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공관위에.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가설은 녹취록에 보면은 뭐 거의 사실로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경시 의원은 주택이 5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상가 건물을 또 5개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일반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 1가구 1주택이 컷오프 대상의 기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컷오프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녹취록에 보면 그걸 실시간으로 김경시 의원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알고서는 아까 말한 대로 1억 원의 금품을 보좌관에게 지급하고 지역 보좌관에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속 컷오프가 유지되니까 어떻게 보면 강선우 의원에게 협박을 한 거겠죠. 그래서 강선우 의원이 도저히 이것을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공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 김병기 간사에게 자문을 구한 것인데 네. 두 번째 그 녹취록 두 번째 만남이 지금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병기 간사 입장에서는 자기도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녹취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결국엔 세상에 지금 드러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밀한 공천의 프로세스나 내용들이 다 온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인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더 저는 굉장히 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1억 원을 다시 돌려줬는지 여부도 지금 불분명하고 그 받았다고 하는 지역 보좌관이 지금은 현재 안 받았다고 그러고 김경도 안 줬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보좌관의 멘트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일이기 때문에 진실 규명이 반드시 저는 필요합니다. 돈이 조고 간 거는 수사기관이 하면 금방 나온다고 봐요. 네. 그리고 또 이미 돈이 돌려준다고 해도 이 뇌물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일단 받은 상태에서 상대가 그걸 폭로하려고 하니까 돌려줬다면 받을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의사가 있는 것만으로 뇌물죄가 성립되고 또 핵심은 김경시 의원이 컷오프를 당하지 않고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자체로 범죄 혐의가 성립되고 공천 자체가 대가가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더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거예요. 김경시 아까 얘기한 게 제3의 인물, 그러니까 공관위 내에 최소한 한 명 내지는 복수의 인물이 김경시 의원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한테 컷오프되고 그러면 그 김경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누군가 해준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이 다급하게 자기가 그래도 얘기할 만한 또 간사고 하니까 김병기 당시 간사한테 가서 사정을 했고 자 그렇다면 핵심은 그 인물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또는 복수의 인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누가 이 김경시 의원의 어떤 컷오프 상황을 알려주고 또 공관위 회의에서 그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전날의 결론을 엎었느냐 이게 또 재심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제가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경쟁했던 사람들을 다 아웃시키면서 단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저 김병기 의원권 관련해서 딱 하나 특화시켜서 요것만 좀 질문드리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갑질, 그다음에 지금 어떤 돈 수수 의혹까지 하면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면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맞아요.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저는 좀 굉장히 황당한 일인데 그게 사실은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김건희 네. 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인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그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행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제 지방에 있는 의원들의 경우는 지역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대신해서 국회의원 부인들이 가는 경우들은 있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직접 나서서 부인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많은 시구의원들을 핸들링하고 직접 돈을 받고 뭐 권력을 행사하고 이런 일들은 저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예. 이 김병기 의원의 그 부인의 역할이 동작구에서는 굉장히 세게 작동했던 것 같은데 돈을 실제 주고받고 뭐 카드를 받아가지고 직접 쓰고 이거는 사실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황당한 일인데 예. 이 부분도 사실은 김병기 의원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이거를 김병기 의원이 혹시 인지하고 알고 있었다면 굉장히 큰 문제죠. 예,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뭐 구의원 법익화된 문제는 뭐 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그 자체는 뭐 범죄 혐의가 되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었고요. 이 지역구 관리라는 게 있어요. 지역구 관리를 보통 이제 의원들이 하지만 배우자 또는 가족 중에 누구, 예를 들면 아버지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세게 그 지역구 어떤 업무에 사무에 관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요? 예, 지금도 뭐 아마 여의도에 물어보면 어떤 누구 얘기 나올 거예요. 있어요. 소문이 이미 있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상 지역구 관리를 뭐 와이프가 한다. 지역구 관리를 뭐 아버지가 뭐 거의 실세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그 지역위원장은 그 당사자고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도 그 사람을 국민들이 뽑은 거지 배우자나 가족을 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제 사실상 그런 이 배우자인 그러니까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바쁘다는 이유로 지역에 못 오니까 대신 그 여러 가지 사무를 그 지역의 다 그 사무국장이나 시구위원들을 데리고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결정을 해버리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관행도 바꿔야 돼요. 뭐 지방에서 배우자를 대신 오게 해서 인사시키고 하는 그것도 그 저는 금지시켜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공개된 탄원서 내용을 보면 유에서 봐야 될 게 2명의 구의원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측근 구의원이 이른바 그 대행을 하고. 맞아요. 근데 다른 그 2천만 원을 줬다는 구의원의 경우에는 직접 김병기 의원의 부인하고 소통을 하거든요. 금액까지. 맞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그 지역 안에서는 구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다 있고 거의 공지의 사실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침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통은 이제 후보자 부인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 운동을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후보자와 함께. 그러면서 그 지방에 있는 같은 그 후보자들 그리고 현직 시구위원들하고 이렇게 서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당선이 되고 나면 사실상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 지금, 되는 거죠. 그리고. 예, 그리고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본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많이 맞는 건데 그걸 통해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 당사자인 의원들하고 만나는 것보다 배우자를 통해서 뭔가 거래를 하거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나중에 공천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 배우자들은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민원들이나 또 주고받는 개인 사적인 것들 그게 이제 그 구의원들도 여성이거나 아니면은 배우자가 이제 여성일 때 서로 여성끼리의 어떤 또 주고받는 내용들 속에서 일정들을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사적인 만남을 갖는다거나 이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아까 홍익표 의원님 말씀처럼 지역에서의 배우자 역할 이제 선거 제도 자체가 뭐 가족들이 선거운동을 돕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권력을 사유하는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또 막을 것인지 이런 고민들도 알겠습니다.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지금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이건 앞서 인터뷰에서도 집중적으로 여쭤봤기 때문에 두 분께는 딱 하나만 질문 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이해운 후보자 있지 않습니까? 자, 갑질 문제가 제기가 된데 이게 어디까지 갈까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예. 그러니까 이 갑질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어느 방송에서 이 처음 얘기 나왔을 때 그 윤호개인하고 탄핵 이 반대 이런 거는 일도 아닐 거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사과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더 문제는 이제 본인과 관련된 도덕성 문제인데요. 그러면 도덕성의 갑질 말고 다른 성격의 또 문제도 있다. 벌써 우리 오신환님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 바른미래당 하다가 당대표 하다가 한
두 달 만에 두 달인가 석 달 안 돼서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어요 그때?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금품 수수 뭐 또 도덕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연루가 있어서 예,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근데 저는 뭐 그 부분보다도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본인이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 욕심에서 다 뒤에 그것을 수습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윤핵 의원에 대한 문제도 본인이 그 이전에 사실 이런 제안이 없었을 때 그런 발언들을 하고 정정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면 오히려 저는 합당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자리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 사과하고 또 이 갑질 문제가 드러나니까 보좌진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죠. 그거는 오히려 더 자기 욕심을 더 드러내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것이 뇌관이 돼서 결과적으로 청문회를 과연 이게 뭐 돌파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울고 싶은데 빰 때려준 꼴이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걸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예, 이 인사에 갑질 대한 제기된 게? 예, 아니요. 이 인사에 대해서. 예, 그래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해운을 선택한 이재명의 대통령의 뭐 일부 지금 뭐 정권의 초기이니까 마지못해 동의하는 척 하지만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침 그것이 다른 문제로 개인의 어떤 도덕성 문제로 불거지니까 옳다구나 이게 잘 됐구나 하면서 저는 민주당의 여론도 굉장히 급격하게 그러니까. 기울 수밖에 없고 민주당에서 기본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뭐 이제 그래서 이건 검증했다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그럼 다른 문제 갑질 나오니까 이제 이게 오히려 이제 뺨 때려주는 꼴이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청문회 통과하기가 어려울 거고 결국엔 낙마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좀 시점이 좀 안 좋아요. 시점은 왜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강선우, 김병기 의원 건이 터지면서 네네.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디펜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렇죠, 상황.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이게 이 연속선상이잖아요. 갑질 문제. 근데 이게 또 강선우 의원이 장관 후보자 됐을 때 제기됐던 갑질 문제고 맞아요. 동류잖아요. 예,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갑질 문제와 연루돼 있고 또 하나는 이 금품 수수 이게 그 지역구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역구에서 지금 속 시원 얘기 좀 해주세요. 뭔데요? 아니 그 기사가 다 났으니까 예. 나중에 이해운 전 의원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의원 전 의원 그 기사가 다 났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사자가 돈을 건네주고 했던 당사자하고 뭐 또 뭐 무슨 김치 같은 거 김장 김치 뭐 갖다 놓고 뭐 그걸 얼핏 기억나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해서 예, 예.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역구의 어떤 뭐 갑질 또는 지역구에서의 어떤 돈 관계 뭐 이런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상황이 그 묘하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지역구 공천 과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제고 해서 그래서 방어하기가 시점상 상당히 좀 난감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연초니까 비율을 하면 3제네요. 강선우 의원 건, 김병기 의원 건, 이해운 후보자 건. 근데 뭐 국민의힘이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나마 데미지가 좀 덜한 것 그럼 같아요.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예, 예. 당원 게시판 논란 있잖아요. 네네. 그 끝이 뭐가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지금의 그 논란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민주당의 저런 악재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한심하고 어떻게 보면 참 무엇이 중한디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그것을 왜 지금 소환해서 저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내부에서 저들이 왜 저러고 있지? 사실 저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로 봐서도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범죄 행위이거나 뭔가 큰 뭐 내부에서의 어떤 분열을 일으킬 만한 아주 대단한 큰 문제 이슈이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장동혁 대표가 다시 그것을 소환해서 하고 있는 문제가 관련 인터뷰를 진행을 하다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고 대척점에 서 있는 그 인물들이 공통되게 입에 올리는 단어가 사과예요.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해라. 이걸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네네.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럼 그걸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지난주에 제가 방송할 때도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던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근데 어쨌든 그 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밝혔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인정을 했어요. 뭐 방송국에 나와서 가족들 얘기. 예. 그래서 그랬을 때
그냥 저는 사과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이미 그 원칙이 깨져버린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익명 게시판에서 누가 그런 글들을 올렸는지를 본인이 밝힌 건 아니지만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밝혔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인정했고 나중에 알았다. 그렇죠. 그런 과정이라면 내 가족의 불찰이었다. 이건 좀 안 했어야 될 일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정중히 사과한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부분들이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또 법적인 공방까지 가고 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그것을 조작했다, 왜곡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또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서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건지 저는 좀 답답한 마음이고요. 지금 지방선거 5개월 앞두고 당이 이 문제에 그렇게 집중해서 이것을 꼭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홍 의원님 아쉽습니다. 보시기엔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뭐 결국은 윤리위원회로 이미 갔어요. 예, 뭐 가려고 하겠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 문제의 본질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말이 안 되냐? 이것은 그 게시판에서 1호 당원인 대통령 부부를 욕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은 장동혁과 그 한동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윤석열과 한동훈의 연장선상인 거예요. 이 문제를 갖고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의 계획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사안이 단순히 해당 행위냐 아니냐 이 문제를 떠나서 윤어게인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 논란으로 간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게시판에 익명으로 하고 그렇게 욕하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실명을 까고 징계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대통령 욕한 것만 제외가 되고 나머지 그 당시 한동훈 대표였던 한동훈 당대표하고 해서 다른 정치인들 욕한 거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욕한 저 아이디들 다 찾아가지고 다 징계할 거냐 하는 문제. 근데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제 얘기하는 쪽에서 당 대표가 당 대표 가족을 동원하야 뒤에서 어떻게 그렇게 여론화 작업을 할 수 있느냐 딱 이거 아닌가요? 간단히. 그런 측면이 근데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게요. 만약에 예를 들면 매크로를 돌렸다면 해당이 돼요. 업무방해죄도 성립이 되고 지난번에 이제 그 판례가 있으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대체로 지금 추정은 한동훈 그 전 대표의 배우자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배우자 또는 가족 한 명이 한 5개 정도의 아이디를 활용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 갖고 여론이 조작되고 뒤집힐 여론이면 제가 그래서 인터뷰에서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뭐냐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대표적인 이런 걸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언론이 받아 쓴 게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제가 봐서는 지금 저 논란 자체가 지금 홍익표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말한 대로 설사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금 본인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알게 됐다. 그것도 지금 연관관계가 지금 밝혀지지 않았고 또 지금 말한 대로 언론에 있는 논설이나 사설 같은 것들을 그냥 링크 걸은 거가 대부분인데 그런 정도의 사안으로 저렇게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아까 말한 정치적인 서로의 이해관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투. 그걸 드린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고 먼저 털어버렸으면 어땠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본인이 인정하는 거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익명성이 보장돼야 되는 게시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논리적 오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인정이 된 상태에서는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단계에서 사과가 안 이루어지고 사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명확하게 사과를 안 하고 또 법적인 공방 이호선 위원장도 분명히 잘못한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이라고 하는 그 실명의 아이디가 한동훈 전 대표랑은 전혀 다른 동명이인의 글을 쓴 거를 가지고 거기다가 백몇십 개를 덮었다고 하는 거 부분인데 저는 그것도 이거 진실 공방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 하루빨리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게 법적으로 무슨 소송을 통해서 진실 규명을 통해서 이렇게 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해법을 저는 하고 싶어요. 뭐든지 먼저 화해를 하고 포용하는 거는 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장동혁 대표가 먼저 해야 돼요. 장동혁 대표가 먼저 이것은 부적절한 건 맞지만 윤리위로 가서 징계 대상 아니다. 여기서 내가 이제 이것을 재산 거론하지 않겠다라고 딱 끊으면 한동훈 대표가 받아야죠. 그 장동혁 대표의 결정에 고맙다.
어쨌든 일부 우리 가족의 부적절한 일로 해서 이러한 그 당내 안팎에 부담을 준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장동희 대표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무감사위원회 그러니까 조사 결과 받아봤다. 네. 그래서 대표로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다. 자, 조사 결과를 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입장을 밝히면 불문에 붙이겠다. 아니, 그렇게도 하면 안 돼요. 정치라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냥 일단은 그렇게 하면 안 받지. 예, 장동혁 대표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거는 저 부적절한 건 맞지만 징계 대상은 아니다. 이걸로 더 이상 제안도 하지 말고 그냥 논란하기다. 끝내라. 예. 그래야 장동혁 대표가 괜찮은 정치인으로 되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맞아요. 예. 끝내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치킨 게임인데요.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오늘 뭐 MB도 만나고 뭐 보수 통합에 대한 큰 그림을 지금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홍익표 의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워딩을 하면 아까 말한 대로 큰 정치인으로 포용하는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 할 건 벌써 했겠죠. 그러면 저 한동훈 대표가 그 다음에 뻘쭘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오신환 의원님께 이거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그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이제 경선 룰 당심 70% 권고했잖아요. 네네. 확정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안과 미래는 아니라고 했는데. 네네. 저도 이거 확정되면 이것도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 포함한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요. 이거는 한 개인의 어떤 그 경선 룰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서 당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와 굉장히 맞물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큰 틀에서의 어떤 정무적 판단을 포함해서 네. 장동혁 대표가 이걸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경선 저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그렇게 제안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최고 지도부에서 이것을 정리해 주는 어떻게 보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결국은 두 사안 모두 결국은 해결의 키는 대표가 쥐고 있다. 그렇죠. 예. 이거네. 예. 오늘 얘기는 결론은 예, 그거네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마 타는 건 어차피 대표의 몫이다. 네. 근데 아무 얘기가 없다. 얘기를 해야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실 진단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